역사적으로 8월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 달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그 나쁜 평판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기사나 이슈들만 보면 곧 통과된다던 클래리티 법안은 결국 8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절대 안 팔 것 같던 마이클 세일러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팔고 있고요. 지긋지긋한 이란 전쟁은 여태 마침표를 못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앉았어요. 거래량마저 과거에 비해 15배 가까이 말라붙었습니다. 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인내심이 강한 보유자들조차 지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건지, 이 모든 공포 뒤에서 우리가 정작 봐야 하는 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8월엔 통과되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결론은 뻔해 보입니다. 지금 코인을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정도면 가격이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거래량도 없고 관심도 없고 뉴스도 최악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받아줄 호가창이 비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악재까지 쏟아지면 가격은 힘없이 흘러내려야 하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최악의 8월에 도대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가격이 쉽게 빠지지 못하는 걸까요? 마이클 셀러의 회사 스트래티지의 공식 자료를 보면 8월 들어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8월 3일에 1600개, 8월 10일에 1700개, 합치면 약 2억 달러치입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뻔하죠.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믿는다던 사람마저 판다. 그 상징이 흔들리니 당연히 악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건 셀러가 판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봅니다. 그 물량을 대체 누가 다 받아냈냐는 겁니다.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ETF예요. 스트래티지가 약 2억 달러를 파는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5일 넘게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규모가 8억 달러, 세일러가 판 양의 4배입니다. 한쪽에서는 2억을 던지는 그림만 떼어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서 조용히 8억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ETF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7월 29일 이후로 비트코인을 10개 넘게 가진 대형 지갑들이 2만 개를 더 사 모았어요. 금액으로 치면 12억 달러치입니다. 그럼 다시 이상해집니다. ETF도 사고 있습니다. 큰 지갑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보통 큰 돈이 공격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해버리면 호가창을 위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튀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이겁니다. 상승시키는 매수가 아니라 떨어지게 만드는 매수. 매도자가 계속 물량을 던집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누군가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갑니다. 가격을 7만 달러, 8만 달러까지 끌고 가려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오면 지정가로 받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물을 위로 뿜어 올리는 펌프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 바닥에 난 구멍을 누군가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못 가는데 아래로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했던 것들이 조금씩 설명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밀렸습니다. 스트래티지가 계속 팝니다. 이란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개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악재의 크기만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강해서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포가 나올 때마다 그 공포에서 튀어나오는 물량을 다른 누군가가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 저는 지금은 이쪽을 조금 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돈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면 결국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차트입니다. 이어질 차트 설명에서는 실제 제가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났던 방법 그대로를 비트코인에 적용시켜보고 구체적인 통계로 확률을 봐볼 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시원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굉장히 자주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잡한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그냥 거래량입니다. 특히 저는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다가 갑자기 튀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장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평소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래량이 확 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매수든 매도든 어느 한쪽이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흔적이 남는 거예요. 과거 차트에서 이런 구간들을 하나씩 표시해보면 거래량이 오랫동안 감소하다가 스파이크가 나온 이후에는 방향이 위든 아래든 꽤 큰 추세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몇 %짜리 움직임이 아니라 20-30% 이상 시장이 재평가되는 구간들이 나타났죠.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8월 7일 스페이스 X를 매수했고 8월 10일 날 25%가량 상승해 주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만의 무적 매매법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지표, 새로운 매매법을 찾지만 결국 투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가격, 거래량,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사고 팔았느냐. 본질은 결국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현재 자리는 어떨까요? 최근 저점에서도 거래량이 눌려 있다가 살짝 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만 보면 조금 애매해요. 스파이크라기엔 어중간하게 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바닥이다라고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 애매한 거래량이 정말 저점을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니까요. 그걸 확인해줄 두 번째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 단서가 RSI입니다. 최근 저점에서 비트코인의 RSI는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히게 낮은 값이에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낮은 RSI를 찍었을 때 적게는 20에서 30% 반등이 나왔고 몇 번은 아예 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비트코인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금 차트인데 현재 RSI가 굉장히 낮아져 있죠. 금이든 나스닥이든 이 정도 극단값에선 변곡점이나 큰 반등이 나오곤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이 수치를 찍고 반등한 뒤에 저점을 크게 깬 경우도 있었어요. 비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건 통계적으로 종목당 10번 중 한두 번 수준이에요. 그마저도 추가 하락은 5% 안팎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표 하나만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온체인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RSI가 같은 가격대를 동시에 가리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흩어져 있던 신호들이 한 점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최악의 8월에 도대체 누가 이 가격을 바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건 무엇이었는가? 악재가 쏟아졌는데도 가격은 크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티지가 파는 동안 ETF로는 4배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지갑은 바닥 부근에서 조용히 2만 개를 더 담았습니다. 거래량은 오래 눌려 있다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RSI는 코로나 이후 가장 극단적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5가지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직전에 찍은 그 저점은 적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격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바닥이다 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시장은 그 저점을 한 번 더 건드리러 갈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조차 무너지는 폭은 과거의 그 혹독한 겨울들보다 얕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녹화하면서 돌이켜보면 이번 영상은 제 주관을 최대한 덜어냈습니다. 희망을 팔고 싶지도 않았고 겁을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숫자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기우제 지내듯 좋은 말만 반복해서 여러분 시야를 좁히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동을 담겠습니다. 지쳐있는 지금 무엇을 보고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그 답의 실마리가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